안녕하세요. 삶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6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5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을축월, 정미일이 되고요. 오늘 일진 정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보면 정화일간이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렇게 명식을 다 갖추고 놓고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일관과 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축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다 놓고 보면은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분산이 되죠. 여기 만약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야 뭐 이렇게 딱 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초학이 씨라든가 이제 처음 명리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 네자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좀 띄워놓고 나머지 글자 안 보이게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죠. 항상 사주로 볼 때 일간을 먼저 보라고 했어요. 일간. 그래서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는 병화래죠. 어제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했고요. 오늘 정화는 등촉화에 비유를 하죠. 등촉화. 그래서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쉬운 말로 촛불이라든가 아니면 모닥불, 닭불, 그 다음에 화토불, 우리 화롯불 있죠?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하늘에 떠 있을 때 정화는 달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 등촉화 정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집에서 전기가 나갔을 때, 요즘은 좋은 사회라서 전기가 이렇게 나가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전되는 게 아주 비일비재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많으면 두세 번도 정전되는 때가 있었고요. 비가 오게 되면 또 정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전기가 나가게 되면 항상 요 촛불을 많이 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제가 요거는 오행의 상생을 할 때, 오행의 상생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촛불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초를 보면 부위가 한 네 부위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여기 요 초 대 있죠. 이게 딱딱한 것, 요 부위가 하나 있고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촛불과 심지와 요 사이에 촛농이라고 있죠. 촛농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가 있죠. 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습니다. 아까 요거를 촛대라고 설명해도 될까요? 이렇게 요게 촛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촛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지가 있고, 요 불이 있습니다. 해서 요 촛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금. 그 다음에 요 촛농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물과 같이 생긴 것이죠. 요거를 수로 놓고 볼 수가 있고요. 요 심지라고 하는 것은 뭘로 놓고 볼 수가 있냐면 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정화라고 하는 그 불은 그야말로 이제 불이니까 화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불이 피고 나면, 촛불이라든가 이런 거 피고 나면 어떤 게 생기죠? 그을음이 생기죠. 그을음. 이 그을음은 자, 토에 해당이 돼요. 토. 우리가 모닥불을 활짝 다 피워놓고 나면 마지막에 재가 남는 게 있죠. 그게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 술을 촛농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 촛농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그 목은 다시 불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촛불이 다 타고 나면 그을음이 생기는 것이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되게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그거를 세밀하게 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나무가 타는 것도 타는 건데, 나무가 계속 열을 받으면 그 안에서 가스가 나오면서 그 가스가 탄다라고 하는 것 유심히 보신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게 다 타고 나무 안에서 그 가스 같은 거 진액 같은 게 다 나오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숯이 남게 되고요. 그게 다 타고 나면 재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닥불도 그렇고 뭐 화토불도 마찬가지로 화롯불 뭐 어차피 불그 뭐야 숯 같은 거 넣고 하는 거고. 자, 좀 약간 다른 것은 달이죠. 달이라고 하는 것 태양빛을 받아서 자기 빛을 발하는 건데 스스로 빛을 발하진 않고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게 되죠. 자, 등촉화에 비유될 이런 것들은 다 보면은 태양과 달라서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지는 않아요. 다 뭔가가 어떤 연료라든가 나무 땔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태워가지고 그 열이나 빛을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달 같은 경우도 그렇죠. 태양빛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정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근본을 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가 생존을 하려면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화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반드시 목이 필요한 것이고요. 목 중에는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정화를 정화의 불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을목도 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화가 간목을 얻게 되면 이거를 정목라고 하죠. 왜냐? 얘는 양목이고 얘는 음화이기 때문에 인성 중에서도 정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모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편인이다 라고 하면 이건 뭐 계모, 서모, 양모 이렇게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정화가 간목을 얻게 되면 정인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정모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하고 역시 달라가지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간목은 있는 것이 좋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선생님, 본문 목이 왕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월이나 묘월 같은 경우는 모강절이기 때문에 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는 금왕절이죠. 그리고 일간은 병지, 사지, 묘지로 갑니다. 일간 자체는. 그래서 이 가을과 동절은 해자축이 절지, 태지, 양지에 되니까 추절과 동절, 즉 가을과 겨울은 일간이 매우 약해요. 이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여름은요 화가 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추월이 아니고 4월이나 5월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데 이때도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화가 4월이나 5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 좀 왕할 뿐이에요. 불꽃이 그러니까 촛불 같은 이런 작은 불이 아니라 뭐 촛불도 좀 큰 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로 비유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불꽃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시키느냐 지속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성으로서 계속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념이죠. 자, 이런 걸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전구가 있습니다. 30촉짜리 전구가 있고요, 60촉짜리 전구가 있고 100촉짜리 전구가 있습니다. 뭐 30촉보다는 60촉이 밝을 것이고요, 60촉보다는 100촉이 더 밝을 것입니다. 그러면 100촉은 화가 왕하고 하니까 뭐 전기 안 넣어도 됩니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왕하더라도 전기는 들어가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4월이나 5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 건 왕하더라도 정화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런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을목도 용도는 있어요. 을목도 용도는 그러나 을목도 용도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목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을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갈대숲이라든가 이런 거죠. 뭐 그 고추대, 좀 가을 같은 경우 고추 다 따고 나면 고추대 잘라서 말려놓잖아요. 그러면 고추대가 타기는 빨리 잘 탑니다. 하지만 얘가 지속적으로 불을 오래 지피지 못해요. 불을 오래 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장작, 큰 나무를 잘라다가 잘 말려서 잘 잘라 놓으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태워 놓으면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죠. 그 불꽃 자체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을목보다는 간목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화에서 한 가지 또 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정화도 왕하면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만 수보양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도 왕하면 수보양광한다. 광함을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정화가 수보양광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병화뿐만 아니라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늘에 있는 달을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자, 하늘에 있는 달이죠. 이것이 하늘에 있는 보름달이죠. 이거는 약간 그래픽 같은 것 같고, 이건 그래도 사진인지 저도 이거 참 헷갈리긴 하는데, 요거 같은 이제 보름달이죠. 보름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도 왕할 때는 밑에 호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강을 하게 돼요. 이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달빛이 좀 더 밝아지면서 은은하면서 운치도 있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왕하게 되면 그래서 수보양광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 정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기본적으로 4월이나 5월 정도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병화라고 하는 것도 보강할 때는 뭐가 좋다 그랬죠?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임수가 있게 되면 아까 그 그림처럼 정화의 빛을 이렇게 수보양광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고요. 아무리 정화가 왕하더라도 한수인 개수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정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정화는 등촉화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칠살인 개수를 정화가 잘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 개수를 보게 되면 칠살에 해당이 돼서 자칫 불을 꺼트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 여름에 4월이나 5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없을 경우에는 조후를 위해서 이 개수를 쓸 수는 있지만은 이 개수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항상 살인상생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제살할 수 있는 기토나 무토가 있어서 제살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만 개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가지 당구장 마크 해놓고 써두시면 좋겠죠. 칠살은 이거는 어느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용하는 예가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고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즉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칠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뭐 이런 적군이라든가 뭐 사건 사고 내지는 뭐라 그랬죠? 뭐 관제구설, 뭐 송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관제 구설을 당할 수도 있고 송사를 당할 수도 있고 사건 사고를 당해서 몸을 다칠 수도 있고요. 도적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을 얻어서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중화시키는 방법 뭐 살인상생, 뭐 그다음에 제살 있죠. 상관제살, 상관이나 식신으로 제살하는 식산제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것이 있었냐면 칠살은 약하고 일간이 약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5가 있고요.
뭐 얘를 이런 오강인데, 그래서 이게 일간이 목화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개수가 약해요. 아무리 정화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 개수가 너무 약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구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재성으로서 관사를 오히려 생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뭐냐면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살인상생이 되거나 식신제살, 상간제살이 되거나 아니면 제자약살이 되거나 또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양인가살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양인의 중점이 있긴 하지만 여긴 칠살과 양인이 같이 중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칠살이 중화되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자약살로 볼 수가 있는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요번 같이 축월이 태어났는데 개수가 투출에 따르면 일간은 약하고 칠살인 개수가 왕하기 때문에 일단은 간목이 있어서 살인상생 해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봤을 때 사주 내에 칠살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살인상생을 해야 된다. 일간이 세력이 있고 식신이나 상관이 있을 때는 제살해야 된다. 일간은 너무 센데 칠살이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제자약살, 재성으로서 오히려 칠살을 더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양인이 있을 때는 칠살과 같이 있으면 양인 가살이 된다 라고 하는 개념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뭐하다 또 칠살 얘기를 또 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정화가 왕할 때는 병화뿐만 아니라 임수로서 정화도 수보양광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강할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 입장에서 개수를 쓸 때는 항상 그냥 단독으로 딱 그냥 쓰지 못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거 정리 잘 해주시면 좋겠고, 이 내용도 칠살은 단용하는 예가 없다,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도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오늘 명식을 격이라고 하는, 격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자,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자, 정화는 축에 태어나게 되면 양지에 해당이 되죠. 양지. 그래서 일간은 좀 약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진수충비가 토가 굉장히 왕할 때죠. 마치 걸록과 같습니다. 그래서 토는 원령을 득하여 왕하다, 이 개념을 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 다음에 월지인 축을 보게 되면, 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축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축에는 개수,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간으로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격은 뭐가 되냐면 말 그대로 칠살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칠살이 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편제격이 되죠. 편제격 이렇게 됩니다. 자, 개수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신금이죠. 신금. 죄송합니다. 신금. 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편제격이 돼요. 자, 이렇게 투출되어 있을 때는 그냥 편제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죠. 편제격으로. 근데 여기서 개수가 같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편제가 투출해서 칠살을 생해주는 국세로 바뀌잖아요. 그죠? 토생금, 금생수. 이건 그래서 재성도 왕하고 살도 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살 태왕한 국세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것도 투출하지 않고 요것도 투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토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식신격으로 놓고 보면 돼요. 식신격. 그죠? 뭐 여기서 신금이 투출했다, 다시 또 신금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격을 잡을 때는 본기를 먼저 잡죠. 본기를 잡고 뭐 이렇게 같이 투출되어 있을 때는 본기를 잡고요. 이렇게 같이 투출되어 있을 때는 얘를 잡죠. 그죠? 그래서 항상 세 가지가 다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본기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와 중기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기가 우선되죠. 당연히 여기하고 본기가 투출되어 있으면 본기가 우선이죠. 그래서 뭐 식신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물론 축중에 있는 신금과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식신격의 편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요 사주는 식신생재가 되죠. 식신생재격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틀을 놓고 볼 때는 월지를 놓고 보고 사주 국세가 어떻게나 바뀌느냐를 놓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투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 놓고 봤을 때는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간이 약하고 토인 식신이 왕하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화토 상관격 진상관격으로 놓고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화토 진상관격으로 놓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그래서 사주 격을 보는 방식은 알겠죠? 일간과 월지를 놓고 어느 여기가 투출했느냐, 중기가 투출했느냐, 아니면 본기가 투출했느냐를 놓고 투출된 걸 격으로 잡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투출됐거나 이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제살태양이 되느냐, 식신생재가 되느냐, 또 화토진상관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격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잡아놔야 거기 격에 맞게 또 용신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루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또 어떤 운이 좋고 어떤 운이 나쁘냐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운으로 가게 되면 이 사주는 발복하고 좋아지는 사주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중화를 깨는 화토 진상관격에 토가 많아지는데 그죠? 다시 토가 망한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의 설기가 더 과설되겠죠. 그러면 사주의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좋은 사주 내지는 안 좋고 좀 힘든 명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뭐 사주를 봐서 누구를 뭐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됐건 남이 됐건 타인이 됐건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축일피흉이라고 하죠. 그래서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흉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피해가는 거죠. 뭘 어떻게 보면 그 길함을 쫓으면 얼마나 쫓을 것이며 흉함을 피할 수 있으면 어차피 정해진 운명 얼마나 피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노력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식신을 왕하니까 물론 식신격으로 놓고 봐도 상관은 없지만 뭐 화토 진상관격으로 놓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주를 보면 무술토가 있죠. 그 다음에 일지를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미토가 또 있어요. 안 그래도 일간 정화가 약해서 이 식신을 감당을 못하는데 아이쿠나 연주에도 무술토가 있고요. 일지에도 미토가 있습니다. 자, 요거 좀 무시무시하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축토가 뭐죠? 그 다음에 술토, 축토, 그 다음에 미토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축술미 사명이죠. 이거 어마무시하죠. 뭐 사명 중에 우리가 또 흔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인사신사명도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인사사명은 약간 별개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축술미 상형은 뭐예요? 다 토가 있어서 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축술미 사명이면 그냥 토가 왕이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축술미 사명 토가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네.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토가 있고요. 미토가 있고 자, 술이 있어요. 그래서 축술미 사명이 되면은 축술미 사명이 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축술미 사명이 있으면 토가 왕해지니까 정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설기 과다가 되는 거죠. 요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설기 태가가 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일간을 설계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삶이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자, 나한테 인풋되는 건 없고 내가 발산하는 것만 있어요. 항상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어렵게 돈을 벌었는데, 그죠? 그것이 나가는 것은 순식간에 나가는 거죠. 다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기태가가 되면 그래요. 나는 어렵게 돈을 벌었는데 뭐 엄마가 뺏어가든 아빠가 뺏어가든 아니면 내 뭐 주변 사람이 빌려와서 안 갚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좀 빼놓을까요? 왜냐하면 일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축술 및 사명이지만 아까 단순하게 뭐라 그랬죠? 그냥 토가 왕해지는 거. 이거는 뭐가 되냐면 신왕무의가 되는 거예요. 신왕무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간은 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억부용신법에 따라서는 일간이 왕하면 눌러야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억부용신법입니다. 근데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축술 및 사명을 갖춰서 사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주는 일간이 신왕한데 이건 신왕도 아니고 원령을 득해서 이건 극왕이죠. 극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성도 없고 내지는 식상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왕무의 되면 뭐라 그랬냐면 진뽕무이라고 했어요. 진뽕미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이에요? 법이 다한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죠. 법이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마적단 같은 이 마적단들이 법률지 도덕 이런 거 안 지키죠. 그죠? 우리나라 거시기 하신 분들도 많죠. 이 마적단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삥 뜯고 싶으면 삥 뜯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좁히기도 하고 더 심한 짓도 많이 하죠. 그게 진뽕무민 마적단이란 뜻이에요. 대개 이 신앙무의한 사람들이 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을목 하나 가지고 이 왕한 무토를 다 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토다목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무토 입장에서 보면 정관이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 법이에요. 그죠? 윤리도 해당이 되고 도덕도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국어에서 따지면 헌법, 법률 이런 거 다 해당이 되죠. 근데 토달목절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을목이 얘를 제하려고 하는데 얘가 너무 왕하니까 얘가 부러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강철중 설경구가 나오죠. 얘가 좀 약간 또라이 형사로 나오는데 얘가 이제 사한수 잡으러 가죠. 사한수를 잡으러 가는데 거기 이제 2층으로 올라갈 때 덩치 크고 약간 깍두기 같은 애가 설경구가 올라가니까 뭐라고 해요? 어이 뭐하러 여기 어떻게 왔어?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네가 나 모르냐? 그래서 나 경찰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그 깍두기가 경찰이 뭐 하는 건데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경찰이고 법이고 윤리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을목의 이걸 얘를 다 감당을 못하죠. 이런 애들 경찰을 무섭게 생각하겠어요. 뭐를 무섭게 생각하겠어요. 지 거시기 한 대로 사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이지 이렇게 사주가 평고해서 망가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 축설 및 사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임수를 볼까? 임수라고 하는 것도 놓고 보면은 축월에 태어나가지고 축설 및 사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가 왕해지게 되면 이건 사주국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중신경이 되죠. 일간은 약하고 관살이 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화가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관살, 칠살 있을 때는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중화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칠살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학교 가다 일진 애들한테 삥듯 뜯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얼마 전에 사이트에서 이민 일주였던 것 같은데 시가 무토였고 시가
무신시였겠죠. 그 다음에 뭐 토가 좀 왕했고 세운 그 뭐야 대운도 약간 토가 왕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칠살의 영향을 제어가 되지 않으면 칠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아프기도 하고요. 그게 칠살이잖아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거 심한 말로 좀 이렇게 밤에 다닐 때 진짜 안 좋은, 여성으로서 진짜 안 좋은 사건도 당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게 무서운 것이지, 축술미 사명 자체가 그렇게 뭐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게 축술미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 지지 네 글자에서 세 글자가 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토라고 하는 쪽으로 편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래서 일간이 간목이면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되면 설기태가가 되는 것이고, 금이 되면은 모왕자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되면 아까 말했던 친형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되면 살중식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는 편고한 사주기 때문에 울루 자체가 험악하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추수님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것만 놓고 보면 약간 근시안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술미 사명이 구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이 되면은 사명보다는 충이 더 우선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축술미 사명보다는 충미충이에요. 술토가 있고 충미가 있으면 충미충, 결국 축술미 사명이나 이렇게 돼서 충미충이 되냐 똑같아요. 똑같이 토가 왕해지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충미충이 되면 미토가 깨져요, 축토가 깨져요? 미토요? 축토요. 자, 토충은 붕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토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신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묘유충 있죠. 그 다음에 좌우충이 있고, 사해충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충들은, 이거는 금목충이고요. 이것도 금목충이고, 이건 수화충이고, 이것도 수화충이죠. 이렇게 금목충이나 수화충이 될 때는 어느 한쪽이 깨지게 돼 있어요. 자, 인신충이 되게 되면 인목이 깨져요, 신금이 깨져요. 그렇죠. 뭐 인목이 깨지죠. 근데 항상 그렇게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인월에 태어났는데 또 인목이 있고 또 인목이 있어요. 그럼 인자가 세 개죠. 거기에 신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인목이 깨지는 게 아니라 신금도 같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어느 천편일률적으로 한쪽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목충이라든가 수화충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쪽이 약화되거나 깨지게 돼 있는데, 이 토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예요. 토끼리 충해봤자 토가 왕해집니다. 그래서 부충이기 때문에 토충은 토가 왕해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토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진술충이 됐어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이런 경우는 좋은 거죠. 토를 용신을 썼는데 진술충이 돼서 토가 왕해지는 거니까. 해서 충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오늘 제가 축술미 사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어마무시한, 또 겁박을 주거나 겁박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인사신도 마찬가지고, 또 자묘형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무례지형이라고 해서 또 집안이 무례한 사람이 많다. 그다음 자묘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도화가 형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성병 걸리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자, 축설미 사명 아까 말씀드렸죠. 토가 왕해질 뿐인데, 토가 너무 왕해져서 사주가 편고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축술미 사명이 되고요. 일지에 미토가 있기 때문에 정미일주가 되는 것이고, 무토가 투출됐으니까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토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을목이 위에 통근을 하죠. 근데 이건 충미충이 되죠. 이렇게 뭐 축술미 사명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 토가 왕해진 것이고, 이렇게 충미충이 되면 이 을목의 뿌리가 없어집니다. 이 을목은 얘를 소토할 공력도 전혀 없게 되고요. 그 정화를 생조할 공력도
전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때는 종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격. 그래서 정화일간이 토가 왕에서 종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토로 종하는 것이니까 이 식신으로 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종악격이 된다라고 하고, 종격이라는 것 앞에는 항상 기명이라고 하는 것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명, 종악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뭘 봐야 되느냐? 생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생시. 그럼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자시를 한번 볼까요?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면 토가 너무 왕해가지고 요것도 경우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어요. 달리 볼 수 있는데 뭘 달리 볼 수 있냐? 그냥 이거 그냥 냉정하게 종합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토가 왕하니까 이 자수가 있어봤자 의무도 없고, 경금이 있어봤자 뭐 술을 뭐 왕토의 기운을 설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정화라고 하는 것에는 뿌리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화가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면 굳이 연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 왕신이 뭔가 한번 보자 해서 토가 왕하네. 그래서 토로 종하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명 종합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깨끗한 종은 될 수가 없어요. 을목도 있으니까 약간 역신이 숨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역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세를 대세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토로 종하는데 목이 있으면 역신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목이 살아나면 이 역신이 살아나는 거고 똑같아요. 이런 경우죠. 100명, 200명 옛날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개인적인 것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싸워보자라고 해서 독립자군도 곳곳에서 뭐 여기저기 뭐 항일 투사들도 많이 이렇게 있고 합니다. 근데 꼭 그 안에 항상 누가 있죠? 영화도 있었죠. 영화. 자, 영화 중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정. 그래서 이렇게 저기 그 항일 단체 속에서 밀정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간혹 있었던 것이죠. 그게 말하자면 종한다라고 하는 것, 어느 한신으로 종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다 필요 없고 순수하게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동지들만 딱 모여가지고 일을 딱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역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로 이 목적에 위배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가 토로서 종하면 기명 종재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토를 제하려고 하는 을목이 있거나 토가 제하려고 하는 이 수가 있게 되면 이건 역신이 되는 거예요. 역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종하더라도 깨끗하게 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게는 종하더라도 합격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뭐 이민시를 보게 되면은 지지로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게 되면 정화가 이렇게 뿌리를 둘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임목 가지고 이 왕토를 제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또 뭐냐면 임수가 시간으로 투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 일간이고요. 이 사주국세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나를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주인공이고 지금 내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정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중에 있는 간목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건 용신을 신경 쓰고 용신에 대해서 내가 뭐 할 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정화가 용신을 돌보지 않고 이 임수하고 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죠. 나는 이 관성만 보면 그죠? 좋은 겁니다. 자, 예를 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줄리엣이 가문, 지금 생각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뭐 굉장히 좀 사랑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애절하지만 가문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줄리엣네 가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참 줄리엣이 너무 바보 같은 것이죠. 자기네 가문을 생각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가문과는 좀 약간 좀 거리를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종 이게 그 자기 가문 내지는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다 생각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내 남편 임수를 사랑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안 좋게 아름답지 못하게 끝났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것을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가문이 뭐가 필요 있어, 그래 사랑이 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문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놈의 시집에 철딱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거 임수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용신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이거는 탐합 하느라고 주변에 신경을 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묘시,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종격된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한 파격이, 왜냐면 개수가 있긴 있어서 뭐 이 정화를 파하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토가 왕해서 이 개수가 그렇게 힘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요 묘목이 있으면은 미토하고 요거는 합을 합니다. 이렇게 묘미 반합 회국하죠. 그래서 아까 경자시보다도 만약 이 이사주가 종격이 된다라고 하면 더 국세가 더 파격이 돼요. 그러면 묘미 합하게 되면 얘가 살아나죠. 오히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종격이 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차라리 깨끗하게 종하는 것이 더 좋은데, 이렇게 종을 못하면 이거 입최과박이라 그랬거든요. 서에 입최과박.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깨끗하게, 여기서 뭐 무술 오진 않겠지만 무술도 와가지고 차라리 종해버리면 깔끔합니다. 그래도 을목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근데 이렇게 되면 종도 안 되고 내격으로 살자니, 내격으로 봐도 정화가 일간이 어떻게 돼요? 뭐 생조 받을 게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차라리 종하면 좋을 걸 종하지 않아 가지고, 그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갑진시. 갑진시를 놓고 봐도 이거는 지지로 진술충미를 다 갖추었습니다. 자, 진술충미를 다 갖춘 것을 사고격이라고 합니다. 왜 사고라고 하는 건 알겠죠? 이 고자가 창고 고자죠. 그래서 이거를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임묘지에 해당이 돼요. 임묘지. 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은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수고에 해당이 되죠. 수고.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목고.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금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고지에 해당이죠. 화고. 다 임묘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네 임묘지가 모였다라고 해서 요거를 사고격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인신사회를 다 갖춘 것을 사맹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묘를 다 갖춘 것을 사정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사주가 좌우묘를 다 갖추었다고 해서 사정격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이후의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전 대통령 있었죠. 그래서 그분은 인신사회를 다 갖추었다라고 해서 사맹격 아니면 사생격이라고 돼요. 사생격. 이렇게 해서 인신사회를 다 갖추면 사맹격, 사생격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를 다 갖추면 이거를 사고격, 내 고지를 다 갖췄다 해서 사고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사고격이라고 해서 국세가 잘 갖추어지게 되면 뭐 다 고지 뭐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부가 될 수 있다, 거부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주를 잘 갖추면 되는데 이렇게 다 토로만 이루어진 사주가 잘 갖춰주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러한 명칭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사주가 사곡격을 갖춰서 잘 이루어졌느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간목이 투출됐으니까 절대 김영종합격은 될 수가 없죠. 얘의 생주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간목이 이 왕토를 다 제할 능력도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종하면 좋았을 것을 종이 안 된 것이 좀 그렇죠. 좀 아쉽죠. 자, 마지막으로 요 시를 볼 거예요. 무신, 기유, 경술 세 가지 시. 이 생시를 보면 이 생시는 저는 김영종합격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무신시, 기유시, 경술시는 종합격이 된다라고 봐요. 자, 한 가지만 써놓고 보면 이해가 편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무토가 또 투출했어요. 그러면 토가 이건 완전 태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을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있으나 마나한 거죠. 형식상 있는 것인데 그래도 없는 것이 더 깔끔하긴 합니다. 자, 선생님 근데요, 역신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종격 되려면. 근데 그럼 역신이 뭔지를 봐야죠. 자, 토로 종할 때는 역신은 뭐가 되냐면 목과 그죠? 수가 역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토가 있거나 화가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금이 있는 것은 어떠냐면 왕신의 기운을 약간 설기하는 걸로 봐요. 토로 종했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신의 기운을 설기 순세한다. 그러니까 꽉 막힌 것에 그 숨통을 약간 틔워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역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격국 강의를 이제 할 때 요거는 이제 종격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종할 때는 어떤 것은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것은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같은 경우 신금은 역신은 아니고요. 토가 너무 왕할 때 예를 들면 금이 있으면 금을 설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 을목이 있을 때 금이 있게 되면 그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을목이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제해 줄 수 있는, 오히려 역신을 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봅니다. 자, 저기 종격이 됐을 때는 종한 오행을 생하는 운이나 그 다음에 종한 오행의 운이나 그죠? 그 다음에 종한 오행이 생하는 운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 토잖아요. 다 토인데 토로 이렇게 종했을 때는 이 토를 생하는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화운이 좋겠죠. 그 다음에 토는 괜찮겠죠. 어차피 종하는 운이 다시 왕이 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종하는 운이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생하는 건 뭐예요? 금이죠. 그러니까 이 종하는 오행이 너무 왕할 때는 이 왕한 기운을 설기하는 운도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토로 종했는데 모군이 온다거나 아니면 토로 종했는데 수운이 오는 것은 마땅치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이 금이 있을 때 모군이 오면 이 금이 목을 제하니까 크게 해는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을 때 수운이 오게 되면 이 토생금 금생수에서 통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크게 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좀 나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종격은 뭐냐면 도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한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일락천장이라고 그러죠.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이런 말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김주승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었는데 고인이죠. 근데 그 장모님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장영장가 이랬죠. 이 사람이 한참 잘 나갔을 때 나라 또는 좌지우지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감옥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달랑 얼마 전에도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또 사기로 해서 또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우에요. 물론 그 분사주가 종격이 있지는 모르겠으나 이 종격이라고 하는 게 좋을 때는 그만큼 좋아요. 왜냐하면 힘이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안 좋을 때는 좀 많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단점도 있긴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